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저는 광고비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보다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구매 대행을 제외하고 로켓 상품으로만 하루에 7, 8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놓고 쓰거든요. 저는 워낙 성격이 좀 단순하고 급해가지고 마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간 다음에 노출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좀 무대뽀 같은 스타일이죠. 근데 제 직원 김토끼는 저랑 반대입니다. 이미지 노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블로그 마켓에서 거꾸로 돈을 받으면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비록 큰 돈이 아닌데 애드포스트 수익이라고 그걸 받으면서 상품을 팔더라고요. 진짜 이 온라인 시장에는 별의별 판매 방법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의류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상품의 카테고리가 블로그 마켓에서 판매가 가능하니까 광고 효율에 좀 부정적이라던가 아직 광고에 돈 쓰시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1, 2편으로 또 나눌 건데 이거 보시면 굉장한 또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블로그 운영은 저도 좀 해봤는데요. 글쓰기 이런 거에 취미가 좀 생기신 분들은, 조금 흥미가 붙으시는 분들은 체험단 부수입도 재밌고 짭짤합니다. 자, 김토끼 나와라. 저는 현재 구매 대행 물건을 팔고 있고요. 제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나이대 30대부터 50대, 일주일 검색 수가 평균 10,000건인 키워드를 쇼핑 탭이 아닌 섹션 2위, 이미지 탭, 탭 2위, 뷰 탭,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쇼핑 상단에서 롱 원피스를 1위로 올려놓으려면은 광고 1회 클릭 키워드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돼요. 저는 광고비를 쓰지 않고 제 물건을 클릭했을 때 고객님들이 클릭하는 비용을 받으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마켓에서 클릭하신 페이지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하기 버튼이 있는 블로그에서 옷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광고비에 돈을 쓰지 않고 내 물건을 뷰 탭이랑 이미지 탭에서 상단 노출을 시키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블로그에서는 꼭 의류뿐만 아니더라도 구매 대행이나 사입, 위탁으로 판매하고 계시는 제품들도 올려두시면 충분한 홍보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구매 대행이 궁금하시다면은 임반장님 유튜브에 있는 VBIC 1탄부터 3탄까지 보신 다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 블로그를 개설해서 마켓까지 가입하신 다음 블로그 세팅이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라서 하시라고 블로그 세팅 방법부터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만드시면은 하단에 관리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자기의 블로그를 켜신 다음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는 모바일로 보는 사람의 비중이 80% 이상이에요. PC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수가 적어서 모바일에 맞춰서 꾸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은 내 블로그의 글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이 상단 페이지를 먹었으면은 그 글 위주로 보거든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거나 글씨 보기가 답답하면 이탈이 많이 나요. 이게 블로그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파는 상세 페이지와 동일하게 내가 쓴 글을 볼 때 체류 시간이 길어야 돼요. 블로그 체류 시간이 길어야 품질이 좋은 블로그가 되고 내 블로그 상단 노출이 더 쉬워집니다. 블로그 관리에 들어오시면은 이 큰 단락에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그리고 전체 보기가 있어요. 기본 설정부터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정보가 보이는데 네이버 아이디 타입 개인으로 가입한 거예요. 연령 그룹은 이게 뭐냐면 본인 아이디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령이 볼 수 있도록 체크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주소는 스마트 스토어와 같이 1회 변경할 수 있어요. 블로그 주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 주소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주소는 중요하지 않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명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마켓을 하시는 분이라면 스마트 스토어가 오픈되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명이랑 일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 샵보다 블로그 샵이 노출될 수 있게 키우는 게 더 빠르고 쉽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명만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시면 돼요. 상품명을 지을 때 보통 내 브랜드명을 앞쪽에 쓰잖아요. 구매 대행 제품이라서 내가 써둔 상표명을 검색해요. 상표명으로 검색되는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가 있으면은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별명은 블로그명이랑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글은 내 스마트 스토어 소개글이랑 똑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소개글을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돼요. 저는 고퀄리티 옷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김실장 샵 이렇게 적어줬는데 만약에 모르시겠으면은 고퀄리티 옷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누구누구의 샵입니다. 또는 말 그대로 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서 블로그 주제는 내가 블로그를 개설해서 어떤 류의 글을 제일 많이 쓸 건지 생각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아무래도 옷 관련된 걸 많이 올르니까 패션, 미용으로 선택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에 사용하고 계시는 로고를 사용하시면 돼요. 사이즈는 정사각형 비율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쇼핑몰과 블로그를 병행하면서 보니까 언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냐면은 퇴근 시간하고 12시가 넘은 자기 전 11시부터 1시 사이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 유입도 그때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 시간에는 보통 PC보다는 모바일로 보시니까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첫 인상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진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사진 사이트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려워 하실 것 같아서 임반장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정보는 정보 하단에 쇼핑몰 팀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글을 보시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상업적 무료 사용이 가능한 사진 사이트를 제가 자주 쓰는 사진 사이트 URL을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바로 검색해 줄게요. 쇼핑몰 또는 쇼핑, 물건 사는 것과 관계 있는 키워드를 하나 쳐주세요. 저는 쇼핑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요. 사진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신발을 파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신발 고르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옷을 판매하니까 핀 가방이 가득한 이런 사진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 많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을 선택할게요. 사진 위에 마우스를 넣으시면 바로 다운로드 버튼이 보여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사진이 다운이 완료됐으면 네이버에 미디 캔버스라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를 눌러주시고 이 픽셀 숫자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뒤에 직접 입력을 클릭하시고 700 곱하기 700 픽셀로 적용시켜 주세요. 다운된 폴더로 들어가서 사진을 드래그로 옮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클릭하시고 이 사이즈에 맞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늘리면은 사진이 너무 뚱뚱해지고 하단이나 상단으로 늘리면 사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키워주세요. 우측에 여백이 없도록 최대한 키워주신 다음에 사진을 설정한 곳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운로드를 할게요. 그 다음 센터로 들어가서 모바일 커버 이미지 등록,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시고 확인, 이렇게 등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네이버 톡톡 연결이 있는데 저는 이미 연결을 해놨어요. 아직 안 해놓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넣으신 다음에 새로운 톡톡 계정 만들기로 내 스마트 스토어에 네이버 톡톡과 연동시켜주세요. 네이버 톡톡이 연동이 완료되면은 블로그에서 만약에 손님들이 궁금한 점이 생기면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제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답변이 그만큼 빨라지니까 네이버 톡톡 계정을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모바일로 어떻게 보여지시냐면은 아까 제가 넣은 사진이 이쪽 부분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단에 톡톡하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곳을 눌러서 바로 저한테 말을 걸 수 있어요. 블로그 정보는 작성을 다 하셨으니까 기본 서체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서체를 선택하시면 많은 글씨체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나눔 고딕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고딕체를 좋아해서 나눔 고딕 아니면 바른 고딕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런 바른 히피나 손글씨 이런 글씨는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딕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간은 180%, 글씨 크기는 15, 정렬은 중앙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서체 색상은 검은색으로 한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성공적으로 반영이 완료됐습니다. 블로그 글을 써주시면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블로그 초기화는 안 보셔도 되고요. 방문 직계 보호 설정은 내가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들어갔을 때 나이대만 수집이 되고 내가 누군지는 공개 안 하는 건데 저는 방문 보호 설정을 해줬고요. 콘텐츠 공유 설정은 내가 글을 썼을 때 이 글에 내 저작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눌러주시고 원 저작자를 표시합니다. 내가 쓴 글이라는 걸 표시하고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허락하지 않음,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 허락하지 않음. 저는 다 허락하지 않음으로 설정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은 내 본문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하단에 제 블로그 주소가 뜨는 설정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을 누르면 제가 쓴 글과 사진 복사하기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해주세요. 하단의 스팸 차단 관리는 눌러보면은 아는 내용이라서 설명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댓글 안북을 권한은 체크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막 블로그를 신청하면은 지금 이웃이 없는 상태니까 서로 이웃 신청해서 서로 이웃 신청받기 사용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 옆에 있는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블로그는 위젯을 설정해서 꾸미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모바일로 보면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깔끔한 거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최대한 깔끔한 느낌을 좋아해서 큐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이 강조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배경에 써주고 있어요. 이런 옐로우 라인이나 색상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스타일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서 그냥 깔끔하게 도큐먼트나 이런 와이드 라인처럼 아무 색상이 들어가지 않는 하얀색 바탕에 블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큐먼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도큐먼트 부분을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에 바로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하단의 내 스킨 관리는 제가 방금 도큐먼트를 선택해서 따로 설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눌러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깔끔하게 보여요. 깔끔하고 시원하게 보이고 싶다면은 제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원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으시다면 위젯을 따로 설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체 정렬은 중앙에 있고 글 영역은 넓게, 사이드바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기본 메뉴는 국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뉴 사용에는 타이틀, 제 블로그의 이름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고 카테고리는 펼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웃 커넥트는 나와 서로 이웃한 이웃 또는 내가 추가한 이웃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돼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블로그 정보는 안 보여주셔도 돼요. 블로그 정보가 뭐냐면은 블로그 이웃은 몇 명인지, 내가 이 글을 몇 개나 다른 블로그에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내 블로그 글을 몇 개나 다른 곳에 복사 붙여넣기 했는지 보여주는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로고는 굳이 넣을 이유가 없어서 뺄게요. 그냥 네이버 블로그라고 써져 있는 로고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물건을 팔 거면은 판매자 정보란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콩 저금통은 저는 안 해놨는데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달력이나 지도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해서 넣지 않았는데 넣고 싶은 분들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제가 방금 체크한 프로필 영역이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꾸민 블로그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레이아웃 위젯을 설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눌러주세요. 숲 배경을 보시면 스킨 배경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블로그가 지금 좀 지저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기본 상태로 냅두시면 돼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써준 김실장, 저희 쇼핑몰 몰 이름이 보일 수 있게 상단에 보여주는 거예요. 블로그 제목을 표시하고 싶으시면은 표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글씨체 변경도 가능하고요. 사이즈 변경도 가능해요. 맨 오른쪽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색상을 고르시는 게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화이트, 블랙 깔끔하게 갈 거라서 이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블로그 메뉴도 저는 제일 깔끔한 색상을 눌러 주었어요. 한 번씩 다 눌러보시고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선택하는 거에는 시간을 많이 안 들이셔도 돼요. 그렇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좋아하는 색상이 보인다 하면 눌러주시면 되세요. 박스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면은 제가 쓴 글 아래쪽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해놓지는 않는데 모바일로는 안 보이고 PC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런 선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 박스 사용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사용 안 하는 이유가 PC로 봤을 때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데 모바일로는 어차피 안 보이는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구성 박스나 그룹 박스, 글 댓글 스타일, 프로필이나 블로그 로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적용을 눌러줄게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세부 디자인 설정이나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모바일로 많이 보기 때문에 PC로 보는 경우는 적어요. 어떨 때 PC로 보냐면은 모바일로 보여지는 사진이 작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려고 PC로 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모바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바일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꾸미는 거는 그냥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되고 글 하나라도 더 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눌러줄게요. 상단 메뉴에서 프롤로그 사용해 주시고 대표 메뉴는 블로그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도랑 서재는 기본적으로 체크된 거라서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고 태그는 글을 쓰면서 내가 작성한 태그만 모아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프롤로그와 블로그 이거 두 개만 중요합니다. 하단의 카테고리는 이제 같이 만들 거라서 그냥 내려가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 설정 하단에 있는 블로그를 눌러주세요. 이게 카테고리가 진짜 중요해요.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을 만들 수 있고요. 카테고리 전체 보기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큰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피스라는 제일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원피스도 종류가 많잖아요. 롱 원피스, 미디 원피스, 미니 원피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본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원피스를 만드신 다음에 카테고리 옆 글 개수 표시는 이 카테고리 옆에 6, 1,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 올렸고 1개 올렸고 2개 올렸고 1개 올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설정하는 건데 내가 편하게 보려면은 카테고리 옆 글 개수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설정은 공개, 주제 분류 같은 경우에는 패션을 올릴 거니까 패션 미용을 선택해 주시고 글 보기는 블로그형보다는 앨범형이 더 좋아요. 내 블로그를 클릭했을 때 글이 아닌 사진으로 나열되게 보여주는 기능이고 썸네일 비율은 1:1 비율 정사각형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블로그를 작성할 때 썸네일은 1000픽셀 곱하기 1000픽셀 정사각형이 블로그에서 원하는 기준이라서 정방형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작은 소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방금 작성한 원피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서 롱 원피스 똑같이 아까랑 똑같아요. 글 개수 표시하시고 주제 분류는 패션으로 들어가고 앨범형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미디 원피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또 추가해 주신 다음에 미니 원피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줄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은 원피스 같은 경우는 롱 원피스, 미디 원피스, 미니 원피스가 있고 여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게 또 스커트가 있잖아요. 스커트도 보시면은 세 가지 길이가 있잖아요. 원피스와 같이 롱 스커트, 미디 스커트, 미니 스커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도 나눠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커트를 위로 올리고 싶다면은 마우스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바로 위로 올리면 되시고 원피스 아래로 내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쭉 누른 다음에 내리거나 올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에는 소재 또는 긴팔, 반팔로 나눌 수도 있고 상의라는 큰 카테고리를 잡아서 블라우스, 면티, 나시티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하의 같은 경우에는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반바지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청바지 같은 경우에도 부츠컷, 일자바지, 스키니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주시고 나눠주세요. 이게 손님들이 만약에 제가 블로그 글을 썼는데 손님이 제 샵에 바지를 사고 싶어서 왔어요. 여성분들 옷 살 때 보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번에 청바지를 살 거야. 나는 스키니진을 사고 싶어. 스키니진을 사러 들어왔는데 청바지가 스키니진은 스키니진대로 부츠컷은 부츠컷대로 나눠서 보여지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스키니진을 사려고 마음 먹고 들어왔는데 같이 올려둔 부츠컷이 이뻐서 살 확률이 물론은 있지만 차라리 스키니진을 2개 파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줄수록 손님이 구경할 때 더 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제일 밀고 있는 주력 상품을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를 누르시면 제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 원피스 카테고리가 맨 처음에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 원피스 카테고리가 아닌 클릭한 글로 보여지는데 샵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이 원피스 글이 보여지게 되는 거라서 주력 상품을 카테고리 기본 글로
보여주게 하면 되고, 페이지당 글 수는 기본은 1개로 되어 있는데 3개로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이 한 페이지에 내 글이 3개가 보이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프롤로그 같은 경우에는 PC로 봤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고, 제가 지금까지 쓴 글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글보다는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누를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이미지 강조를 눌러주시고, 메인 목록은 이렇게 상단에 사진으로 바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말하는데 한 줄씩 먼저 누르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저희가 방금 설정할 때 블로그를 대표 메뉴라고 설정을 해서 프롤로그를 보려면은 따로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돼서 프롤로그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애드 포스트 연동 관리가 있어요. 애드 포스트 설정을 누르시고 애드 포스트 관리하기를 누르시면은 가입이 필요하다고 뜨죠. 이 계정은 제가 아직 애드 포스트를 활성화하지 않아서 안 뜨는데, 이 애드 포스트를 언제 신청할 수 있으시냐면은 네이버 마켓처럼 심사 기준이 있어요. 그 심사 기준이 블로그 개설 90일 이상, 전체 공개 포스팅 50개 이상, 평균 방문자 100명 이상이에요. 평균 방문자는 전월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애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블로그를 개설하셨다면은 당장은 못하고 최소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90일 되기 전에 제가 말한 심사 기준 이상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쓴 글이 양질의 글이어야 해요. 양질의 글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어릴 때 쓰던 그림 일기처럼 오늘 뭐 했는데 재밌었다, 오늘은 비가 왔는데 축축했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 블로그 글도 잘 쓰셔야 돼요. 이 잘 쓰는 방법은 다음 주 중에 영상을 찍어서 블로그 글은 어떻게 잘 쓰는지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블로그 중요한 처음 시작인 블로그 꾸미기에 좀 집중해 주시고,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는 거에 먼저 초점을 주세요. 그래서 바로 다음 네이버 블로그 통계 눌러주시면은 제가 쓴 글이 실시간 조회수가 3회예요. 블로그 마켓 심사를 받으려고 썼어요.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진짜 재밌어요. 내가 올린 동영상을 몇 명이나 봤고, 내가 쓴 글을 몇 명이나 봤고, 어디에서 유입해서 들어와서 내 블로그 글을 봤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좌측에 보시면 사용자 분석에서 유입 분석, 어떤 키워드를 쳐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키워드가 1위인 글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 이 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분석은 몇 시에 내 블로그를 많이 들어오는지 시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애기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 끝내고 쉬는 시간에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남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지 여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지, PC로 보는지 모바일로 보는지 다 확인이 가능해요. 순위에서는 어떤 글이 조회수가 제일 높은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샵에서도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블로그에서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아요. 블로그에서도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시고, 어떤 키워드가 내 블로그에서 잘 먹히는지, 어떤 키워드가 잘 안 먹히는지, 잘 안 먹히는 키워드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시고 키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블로그를 꾸미지 못하고 멈춰있는 분들을 위해서 찍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블로그 글 상단 노출하는 방법과 저품질 블로그 안 걸리는 방법, 쓰면 안 되는 글, 써도 되는 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오늘은 광고비 없이 네이버 상단에 노출시켜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 블로그 마켓 2편을 준비했거든요. 저희 김토끼가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니까 초보 셀러뿐 아니고 오픈마켓 이외에 판매처를 더 늘려가시는 그 셀러분들도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토끼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블로그 마켓 활성화하는 방법과 상품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 사용하는 광고비 아깝지 않으셨나요? 광고비 소진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상품 등록을 하고 100페이지 내에서 볼 수 없던 나의 상품이 네이버 1페이지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돈 들일 필요 없고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블로그 세팅과 블로그 마켓 승인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쓴 블로그 마켓의 글이 상위 노출이 되려면 블로그 글을 지속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1개부터 3개 정도 쓰시는 게 좋고, 너무 바빠도 글 올리는 텀을 3일 이내로 해주셔야 블로그가 빠르고 안정적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 블로그 품질 확인을 검색하시면 내 블로그의 최적화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최적화 3 이상인 품질을 받으셨다면 부업으로 물건을 파는 것보다 블로그를 키우는 게 돈을 더 잘 버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는 애드포스트 수익뿐만 아니라 원고료를 통해서 버는 수익이 글 한 건당 3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정도예요. 글 하나로 상위 노출이 되어서 내 제품을 보여준다는 말이 수십만원의 값어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블로그 글 잘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나의 의견과 경험을 넣어서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으면서 체류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기본적인 글 작성 방법은 내가 쓰는 글 하나당 사진 15장에서 25장 이하, 맞춤법이 정확해야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를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넣어주면서 글자 수를 2000자 내외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15초 이상 이어지는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이렇게 전부라고 말해도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누르면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을 실제로 작성하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임반장님 카페에 가시면 돈 버는 정보라고 있어요. 그 하단에 블로그 팁 여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려드린 사이트는 모두 돈 낼 필요 없는 무료 사이트니까 글 쓰면서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세요. 먼저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검색할 것 같은 키워드를 먼저 쳐줄게요. 이 정도만 쳐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맨 앞에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가 PC 검색량, 세 번째가 모바일 검색량, 네 번째 총 조회수, 그 다음에 문서 수, 비율, 그 다음에 블로그 순위예요. 한 달간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양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시면 이 원피스 키워드가 제일 높죠. 그런데 문서 수를 보시면 이 원피스 키워드를 가지고 쓴 글이 총 480만 8,485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26.449가 되었어요. 키워드를 검색해서 확인하실 때 여기 맨 뒤쪽만 보면 돼요. 이 숫자가 10 이하인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숫자가 2849, 196, 총 조회수 대비 문서수가 많은 글은 상단 노출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블로그를 최적화시킨 다음에 써야 상단 노출될 기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간 총 검색수가 49,310건, 문서수가 59,295로 1.202. 이 키워드는 진짜 좋아요. 바로 글 쓰셔야 돼요. 상단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스티의 원피스나 바캉스 원피스, 결혼식 하객룩, 그리고 하객룩이 있는데요. 하객룩을 봤을 때는 비율이 3.90인데 결혼식 하객룩은 2.686이에요. 그래서 글을 작성하실 때는 하객룩보다는 결혼식을 추가해서 결혼식 하객룩이라고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 작성하시기 전에는 꼭 이 키워드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검색한 키워드 안에서는 이 휴양지 원피스가 제일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한 달에 조회수가 49,310이고 문서수가 별로 없어서 휴양지 원피스 키워드로 블로그 상단 노출이 된다면 하루에 1,643명의 내 블로그에 들어올 수 있는 잠재 고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비율이 낮은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양지 원피스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하나의 키워드보다는 2개의 키워드로 글을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키워드를 더 찾아줬어요. 방금 찾은 건 휴양지 원피스였고, 제가 바캉스룩, 비치웨어, 사진 잘 나오는 하늘하늘한 고급 원피스, 여신 원피스, 우아한 원피스, 키 큰 여자, 그리고 키 작은 여자에 대한 키워드로 쳐봤는데, 키 작은 여자 쇼핑몰과 키 큰 여자 쇼핑몰은 동일하게 비율이 엄청 좋아요. 근데 조회수가 키 큰 여자 쇼핑몰이 더 많으니까 키 큰 여자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블로그가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상단 노출이 쉽다 하시면은 비치웨어라는 키워드도 되게 좋아요. 지금 비율도 낮고 조회수도 엄청 높아요. 근데 저희는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회수가 8,540, 비율이 0.880인 이 키워드를 같이 조합해서 사용해 볼게요.
이제 글쓰기를 시작할 건데요.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시면 상단에 마켓이라는 아이콘이 생겼어요. 블로그 글을 쓰실 때 본인이 파는 제품 홍보만 주구장창 올리면 블로그 노출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파는 제품과 관련된 정보성 글도 같이 올려주셔야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물건을 팔 나의 판매 페이지의 글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판매 페이지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글을 병행해서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물건을 팔 판매 페이지의 글입니다. 상단에 마켓이라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배송비 입력하고 상품을 등록해보세요. 확인. 상품별 배송비는 무조건 무료로 해주셔야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이 엄청 마음에 들지 않은 이상 무료가 아니면은 기분을 나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조건 배송비를 옷에 녹이셔야 돼요. 무료로 해주시고 제주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는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3,000원을 입력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배송비 설정 완료가 됐고 반품 교환비 설정으로 눌러주세요. 반품 교환비 설정을 누르시면은 네이버 페이센터가 나와요. 네이버 페이센터 홈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판매 관리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동일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송장 번호를 등록하고 물건 보내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새 상품 간편 등록을 통해 블로그에 업로드할 내 제품의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정사각형의 썸네일 사진 하나 넣어주시고 카테고리는 의류, 제가 사진을 올린 게 언더웨어니까 언더웨어 잠옷,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 가격을 써주신 다음에 재고 수량은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옵션이 있다면 지금 색상하고 사이즈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추가를 2번 눌러주세요. 처음에 색상을 써주신 다음에 옵션 값에서는 블랙, 레드, 그리고 하단의 사이즈에서는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3엑스라지까지 써주겠습니다. 옵션별 재고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재고 수량 아까 써놨던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상품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인증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상품 정보 제공 표시는 제품 소재, 색상, 수, 제조자, 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은 폴리에스테르 소재에 대한 주의사항을 적어주었어요. 이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컬러별 구분 세탁을 해주시고 30도의 미온수의 중성 세제를 풀어 단독 손세탁 혹은 세탁망에 넣어서 일반 세탁해주세요. 열에 약한 소재이므로 고온의 건조기 사용과 다림질은 피해주세요. 세탁치, 표백제 사용을 금지합니다. 울 소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제조 연월은 그냥 아무 날 선택해 주셔도 되고 품질 보증 기준은 상세 페이지 참조로 써주세요. 상세 페이지 안에는 해외에서 배송되는 제품이라 AS가 불가합니다. 이런 문구를 상세 페이지 안에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AS 책임자와 전화번호는 사용하고 계시는 영어폰 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확인 완료하면은 이제 제가 방금 등록한 이 상품을 블로그에 올릴 수 있어요. 옷을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반품 교환비 설정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네이버 페이 센터에 제가 가입한 정보가 써 있어요. 하단으로 쭉 내려주세요. 하단으로 쭉 내려주시면 네이버 페이 지정 택배를 사용하시면 고객님이 반품 신청하셨을 때 한징택배에서 고객님의 물건을 자동으로 수거해서 제가 설정해 놓은 반품지 주소로 가져오는 거예요. 반품 택배비는 제가 맨 처음 가입할 때 3,000원에 해놨는데 저희는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통 교환은 10,000원, 반품은 5,000원 이렇게 설정해 놓거든요. 반품 택배비가 너무 높으면은 손님들이 반품 택배비를 보고 항의하는 일이 많아요. 반품 택배비는 5,000원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 생각에는 5,000원이 너무 적은 것 같다 하시면은 뭐 10,000원을 해주셔도 되는데 손님이 반품할 때 사유가 오염이나 내가 보낸 옷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차피 반품 택배비는 못 받고 단순 변심
중심으로 반품하시는 고객님들은 확실히 적어요. 왜냐면 의류 금액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3만원인 옷은 구매해서 왕복 택배비를 내야 되는데 반품 택배비 내고 반품하는 손님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만원을 내고 내가 반품을 하겠다 하는 고객님들께 대해서는 만원 받고 해주세요. 몇만원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막 싸우면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에 거래하는 택배사가 있으시면 여기 택배사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주문서 노출 처리에서는 꼭 주문서에 노출함을 넣어 주셔야 돼요. 상품을 올릴 때 그 블로그 글 내에 해외에서 배송되는 제품입니다 라는 것을 손님에게 꼭 인식시켜 주셔야 해요. 그리고 배송 소요일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톡톡은 설정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건을 팔 수 있는 준비가 끝났어요. 그 다음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세요. 상단에 있는 마켓 아이콘을 다시 누르고 상품 등록하기와 내 상품 불러오기가 있어요. 상품 등록하기는 마켓 관리에서 등록해 놓은 상품이 아닌 새로 추가해서 상품을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상품 등록하기나 또는 내 상품 불러오기를 눌러서 쓰셔도 되고요. 아까 여기 마켓 관리 부분에서 앞쪽에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우측에 있는 마켓 글쓰기를 눌러서 바로 작성하실 수 있어요. 블로그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구매하기 버튼이 떠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마켓 세팅 방법을 아셨으니까 기존 상품 등록이 아닌 새 상품 등록을 통해 찾은 키워드로 글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상품 등록을 눌러 제품의 썸네일을 넣어주신 다음에 카테고리는 원피스, 상품명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신 제품명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판매가를 써주신 다음에 단일 상품이라면 여기다 재고 수량을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옵션이 있으시다면 추가를 눌러서 색상 또는 사이즈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즈의 두 번째 옵션을 생성하시려면 여기 오른쪽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사이즈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옵션별 재고 관리를 누르셔서 최대한 많은 수량을 써주세요. 상품 인증은 없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누르시면 제가 이전에 작성한 게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지워주고 동일한 부분만 살려두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구매하기 버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누른 페이지 내에서 바로 구매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가 아까 쓴다고 말씀드린 휴양지 원피스와 키 큰 여자 쇼핑몰 이 두 개를 활용할 건데요. 휴양지 원피스 키 큰 여자 쇼핑몰 이렇게 쓰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제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맨 앞쪽에 배치한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를 가운데 써주시고 제 샵 이름을 맨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제일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를 맨 앞에 적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두 번째 키워드를 두 번째 적어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찾아서 이 순서만 잘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휴양지 원피스와 키 큰 여자 쇼핑몰 이 두 가지로 저는 상단 노출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썸네일로 사용할 사진을 한 장 올려 좌측 상단에 있는 대표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썸네일 사진은 맨 아래로 갈 거예요. 다들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사용하고 계시는 해외 구매 대행 문구나 빠른 항공 배송으로 주문 후 도착까지 약 7일 소요됩니다. 예전에 임 반장님이 왜 정직한 사람은 쇼핑몰 하지 마세요 라는 글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 정직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저는 곧이곧대로 이렇게 약 7일 소요됩니다로 썼고 정직하지 않게 하려면 5일 이상이라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바꾸기까지도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상단에는 해외 구매 대행인 걸 알려줄 수 있는 문구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님들이 국내 배송 물건인 줄 알고 중간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구를 여기다 적어주시고 이 썸네일 상단에 마켓에서 쓰는 구매 대행 주의사항 같은 틀은 다 있으시죠? 여기다 써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제가 올린 휴양지 원피스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올려주세요. 이제부터 글을 쓸 건데요. 글을 쓸 때에는 제가 모바일로 보는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PC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 화면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PC 버전에서 이렇게 길게 글을 썼어요. PC로 보면은 이 글이 한 줄로 보여지는데 모바일로 보게 된다면 이게 반으로 이렇게 잘려서 눈이 좀 불편해요. 해드릴 원피스는 엔터 치고 여름 휴양지에서 착용 가능한
화이트 색상의 원피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모바일로 봤을 때 읽기가 편해요. 가독성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글을 작성하실 때는 항상 우측에 있는 모바일 화면을 눌러서 작성해 주세요. 글을 작성하시면서 상단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글 속에 계속 써주시는 거예요. 상단에 원피스 소개를 적어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모델 키, 체중, 착용한 사이즈가 적혀져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받은 사진을 올렸는데 중국어가 있으시면 안 되고 다 한글 번역해 주셔야 돼요. 사진으로 써있지만 글로도 한번 써주세요. 키 165cm 여자 원피스를 검색했을 때 제 블로그 글이 노출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글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단에 이 추천 사이즈나 사이즈표, 소재 설명 다 한글 번역해 주셔야 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 사이즈표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VBIC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올리는 게 상단 노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스마트 스토어랑 블로그를 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를 써줄게요.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소개를 해주셔도 되고 3-4장 합쳐서 써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 휴양지 원피스나 키 큰 여자라는 키워드를 몰래 계속 넣어주면서 이렇게 글을 써가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옷은 어떻게 생겼고 이 옷을 착용하면 어떻다라는 거를 글로 어필해 주세요. 판매 페이지 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2000자, 사진 15장에서 25장 이하, 맞춤법, 키워드 반복, 글자 수를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동영상이 있으면 넣으시면 더 좋아요. 하지만 없을 땐 안 넣으셔도 됩니다. 판매 페이지 글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 수를 1000자 내외로만 맞춰주셔도 상단 노출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를 반복 10번 하는 것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글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하단에 사이즈표를 한 번 더 넣어주시고 그 하단에 해외 구매 대행 주의사항을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제품을 블로그 샵이 아닌 나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상단에 우측에 있는 글감을 눌러서 쇼핑 메뉴를 눌러 본인 스마트 스토어의 제품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제품을 눌러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제품을 넣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옷은 네이버 쇼핑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고 이 제품과 똑같은 옷을 넣어주세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사실 네이버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랑 수수료는 동일해요. 근데 블로그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 모든 옷을 깔끔하게 보기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이즈표 하단에 더 다양한 휴양지 원피스 추천해요 하면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하단에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은 이게 손가락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글감, 쇼핑 부분을 꼭 활용해 주세요. 판매 페이지 글을 컨트롤 A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에 글자 수 3개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가 방금 복사한 글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공백 포함 몇 자, 공백 제외 몇 자 이렇게 나와요. 판매 페이지 글을 올릴 때 가장 좋은 건 공백 제외 1000자 정도 나오게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글자 수가 내가 원한 글자 수에 맞춰졌다면 블로그를 들어가서 맞춤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이렇게 블로그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 주세요. 저는 띄어쓰기를 많이 틀렸네요.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 여리여리한데 정확한 맞춤법이 야리야리한이에요.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춤법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의류 환불 반품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타이핑 해주셔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전자 정도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금치거 검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봤을 때 나쁜 단어라고 인식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사한 글을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스캔을 눌러주시면 금지어 위반 목록이 있어요.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구매라는 단어나 성적인 단어, 남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금지어 검사를 하셔서 금지어 위반 목록에 단어가 있다면 수정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는 긍정적인 글을 쓸수록 양질의 글이라고 AI가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글을 올리시면 상단 노출에 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컨트롤 F를 누르시고
구매라는 단어를 찾으면 상단의 해외 구매 대행 중에 구매라는 단어가 위반 단어로 선택되었어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손님들에게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캔버스를 통해 그림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림 형식으로 작성해 두시고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시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단어를 빼고 다시 전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금지 위반 목록을 볼게요. 없죠? 이러면은 진짜 글을 다 쓴 거예요. 블로그 마켓 아이콘도 넣고 상단에 해외 구매 대행 문구와 예상 도착일 문구를 써주셨고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로 유도했고 옷에 대한 설명을 써주셨고 사이즈 썼고 더 다양한 원피스 추천까지 넣었다면 이제 글을 마치셔도 돼요. 우측 상단에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제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패션 미용이라서 패션 미용을 선택했고 이 카테고리의 글은 항상 이 주제로 분류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 공개, 댓글, 검색, 외부 공유, 카페 공유 허용을 해 주셔야 돼요. 발행 설정은 다 허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외부 공유 허용이 뭐냐면은 카카오톡에 그 샵 검색 있잖아요. 내가 상당 키워드를 먹으면은 거기서도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태그는 최대한 간단하게 써주세요. 이게 많이 쓴다고 상단 노출된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만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이 두 개의 태그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두 개만 딱 깔끔하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발행 시간은 현재로 해주시고요. 마켓 기간은 상시 판매 누르신 다음에 발행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판매 페이지 글 쓰기 완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은 나의 판매 페이지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글이에요. 이 글은 내가 받은 사진들을 토대로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휴양지 원피스에 대한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VBIC나 타오바오에서 옷을 소싱해서 글을 올리다 보면은 제 컴퓨터에 사진이 많이 남겨져요. 그 사진을 삭제하지 마시고 이거를 제 블로그 판매 페이지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로 작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블로그 마켓을 눌러서 구매하기 버튼이 있는 게 아닌 글감 쇼핑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더해 이 블로그 페이지에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의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간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명함 사진이나 그걸 그대로 써서 지속적으로 올린다면은 저품질 블로그, 즉 내 글이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URL이나 개인정보는 올리지 마세요. 글감 쇼핑에서 보이는 건 네이버가 쓰라고 만들어 둔 거니까 이거는 올리셔도 되세요. 쇼핑을 이용해서 저의 스마트 스토어로 오게 하세요. 휴양지 키워드 찾는 방법은 1번과 동일해요.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쓰고 하단에 내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쓴 키워드와 동일한 제품을 넣어주시고 여름 휴양지 룩은 어떻게 입는지 또는 휴양지 룩을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지 어떤 색상을 많이 입는지 등을 주제로 다양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디하는 방법이나 어떤 디자인의 가방과 같이 들면 잘 어울리고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슴에 프릴 달린 이런 원피스나 홀터넥 원피스, 브이넥 원피스 옷마다 디자인에 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떻다라는 거를 상단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넣어주시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이 글의 작업은 제가 왜 판매 페이지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글이라고 했냐면은 저의 스마트 스토어도 홍보할 수 있고 이 주제로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휴양지 원피스로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올렸다고 오늘 당장 상단 노출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블로그는 아직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단 노출이 되려면은 약간의 작업이 필요해요. 오늘 쓴 휴양지 원피스라는 키워드로 글을 발행하고 2시간 이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휴양지 원피스라고 만약에 상단 노출됐다면 성공한 거고 만약에 안 됐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이 휴양지 원피스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서 올려주세요. 매일 하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텀을 두고 작성해 주세요. 제가 말한 블로그 글쓰기의 기초를 잘 지켜주셨다면은 상단 노출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글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글까지 써도 나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블로그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세요. 세 번째는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로 만들 수 있는 글이에요. 네이버에 인플루언서라고 쓰시면은 여기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여기서 주제를 하나 선택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블로그를 키우시면은 블로그에서 공동 구매를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블로그를 더 많이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상단에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보시고 하나 선택해서 블로그에 병행하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미 패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패션은 따로 안 보셔도 돼요. 보통 이렇게 패션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옷 협찬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옷 협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이분은 패션 블로거예요. 하지만 패션 외에도 패션 아이템 추천, 뷰티, 화장품도 같이 하시고 일상 글도 올리세요. 그래서 블로그는 하나의 주제로 주구장창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환기시키는 느낌으로 다른 글을 써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분도 패션 블로거인데 화장품, 전자기기, 자동차 여행, 와 이분은 근데 다 하시네요. 자기 블로그에 환기를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1방문자를 늘리시는 게 더 좋아요. 보시면 여기 협찬 문의가 있잖아요. 블로그 글을 써서 애드포스트 수익보다는 물건을 받아서 글을 써주는 대가로 돈을 버는 원고료 포스팅이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 블로그를 하시면은 렌터카나 숙박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한 번만 와달라고. 1방문자가 적다면은 숙박업체에 숙박 이용권을 받을 수 있고, 1방문자 수가 높다면은 숙박업체 협찬과 글 올리는 대가로 원고료를 받을 수 있겠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협찬이나 주름 관리 기기 같은 협찬을 받을 수 있고, 푸드는 맛집이나 집으로 배송되는 밀키트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IT 테크는 휴대폰이나 카메라, 노트북 이런 걸 협찬받을 수 있고, 리빙 같은 경우는 집안 생활용품, 식탁, 의자, 조리도구, 가구 같은 걸 받을 수 있고, 육아나 생활건강, 게임, 동물, 펫도 자기가 자신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여행, 패션, 뷰티, 푸드, 리빙을 주제로 블로그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자주 여행을 다니시거나 집안에 못 있고 나는 안 나가면 죽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행 블로그가 좋아요. 어디를 여행 가서 내가 보고 느꼈던 것들 사진으로 남기시고 여기 갔더니 이런 게 좋아요 하면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션은 저희가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협찬을 많이 받는데 화장품 구매에 드는 돈이 확실히 줄어요. 근데 저는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아무 화장품이나 쓰면 안 돼서 하다가 신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써보니까 막 얼굴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뷰티도 약간 피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빙이나 푸드가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에 쓰기 좋은데, 리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활용품을 구매하잖아요. 샴푸, 뭐 린스, 휴지 같은 경우는 생활에 필수로 들어가는 생활 필수품인데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번에 새로 산 두루마리 휴지 다른 사람에게는 궁금할 수 있어요. 이 휴지가 먼지가 얼마나 나오고 두께가 어떻고 사용감이 어떤지, 부드러운지 거친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사진을 찍어서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입문으로 쓰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척기라든가 세탁기, 에어컨, 뭐 스타일러, 가습기, 건조기 같은 경우도 되게 쓰기 좋아요. 그냥 집에 있는 걸 사진 찍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입문할 때 하면 되게 좋고,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동물 펫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푸드예요. 요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키트를 소개해 준다거나 이 편의점에 가보시면은 매월 신상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키워드로 잡고 글을 쓰셔도 1방문자 늘리는데 도움이 크게 돼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블로그를 키울 때는 보통 제품 리뷰를 내가 따로 사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리빙이나 이런 푸드 또는 맛집을 소개해주는 글도 되게 좋아요. 맛집 주제는 1방문자를 높이는데 정말 좋은 주제라서 배달 온 음식이나 집 주변의 음식점을 리뷰하는 그런 글을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 주변에 외식을 하러 갔는데 이거 리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시작은 똑같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 어느 지역의 음식점 이름을 써주시고요. 뒤쪽에는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사진은 이제 음식점에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음식점이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카메라를 켜고 계셔야 돼요. 음식점에 도착하면은 입구부터 사진을 찍어 주셔야 돼요. 입구에 간판 사진을 하나 찍으시고 주차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차 공간은 어떤지 사진을 찍어 주셔야 하고, 이 음식점의 측명 사진,
그리고 흡연 구역이 있다면 흡연 구역 사진, 그리고 음식점 정면 사진, 그리고 식당 내부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앉았을 때 편안한지, 아니면은 무슨 요일 몇 시에 갔는데 혼잡도는 어떻다던지, 메뉴판 사진도 꼭 한 장 찍어 주셔야 하고, 그 식당 안에 무료로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육수나 밑반찬이 있다면 사진 하나 찍어 주시고, 식당 내부 사진 하나 찍어 주시고, 앞접시, 숟가락, 유아용 포크, 어떤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사진 찍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젓가락, 숟가락은 가게에서 주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꺼내서 쓸 수 있는지 사진 한 장 찍어 주시고,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으면은 이게 또 사진을 이쁘게 사진을 찍어 주세요. 그리고 밑반찬 사진도 찍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테이블 사진 한 장 찍어 주시고, 젓가락에 들고 있는 사진, 다 먹은 사진, 식당 내부 사진, 그리고 나오기 전에 산 단호박 두부 과자 사진.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이 총 35장이에요.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서 앞에서 깔짝깔짝 치기만 해도 30장이 금방 넘기니까 이게 양질의 글을 쓸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제품 사진만 주구장창 보여주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섞어서 써주시는 게 블로그 마켓이 상위 노출이 더 잘 되고 최적화 블로그로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1방문자 1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원고료가 아닌 물건만 무료로 받고 포스팅할 수 있고, 나의 블로그가 최적화되어 1방문자 1500명 이상을 유지한다면 물건도 무료로 받고 원고료도 받으면서 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물건을 받아서 내가 매일 지출하고 있던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고 블로그 상단 노출을 통해 내 물건도 팔 수 있으니까 블로그 마켓은 부업으로 정말 최고예요. 유튜브 1만 명 만드는 것보다 블로그 유입 1500명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어떤 부업을 하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블로그 부업을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오늘까지 제가 설명한 의류 블로그, 의류 마켓은 부업으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주업으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업으로 하시려면은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임반장님을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부업을 강조드리냐면은 블로그랑 블로그 마켓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의류 구매 대행으로 평균 150에서 200 사이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을 많이 쏟고 노력해도 의류 구매 대행, 블로그 마켓으로 순수익 월 500 이상 벌기 힘들어요. 이거는 구매 대행으로 반자동 등록, 수동 등록 하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매출의 한계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월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신다면 결국은 수입을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블로그로 임반장님을 만났거든요. 블로그로 알게 되어서 임반장님과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임반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갈수록 매출이 점점 상승했어요. 임반장님 밑에 저랑 아르바이트생 한 명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구매대행 주문 관리를 하고 저는 사입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구대 매출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사입 담당자로서 임반장님 몰래 임반장님 사입 매출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1매출 평균 300만원을 찍고 있고, 제일 자신 없다고 하는 스스는 월 매출 15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매출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임반장님은 사업 편차가 있어도 월 1억 이상의 매출은 유지하시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는 2년 전과 비교해서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자신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길었던 VBIC와 의류 구매 대행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자, 지금 토요일 저녁이고요. 밖이 되게 깜깜하죠? 와이프가 애기 데리고 친구네 놀러 가는 바람에 제가 사무실 나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스타 빨무를 2시간 했는데 전적이 너무 좋아서 4승 1패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또 찍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전에 김토끼가 올렸던 그 블로그 마켓에 대한 보너스 영상이고요. 저랑 토끼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블로그를 같이 병행해서 파이프라인을 좀 늘려보자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강의랑 전자책에 돈 100만 이상 썼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블로그로 큰 돈을 벌려면은 애드포스트 수익으로는 정말 어림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 체험단 신청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또 원고료를 받아가지고 이 상위 1페이지에 노출을 시키면은 그때는 좀 돈을 벌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이거 외에 블로그로 돈 버는 거는 어그로 영상으로 블로그 강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구매 대행 하면서 블로그도 열심히 좀 나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블로그는 정말 이 꾸준함이랑 성실함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근데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개인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이 블로그 마켓을 키우시려는 분들이 필수로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저품질 블로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추가 보너스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글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블로그 상위 노출을 더욱 빠르게 하시려고 잘못된 정보를 배우실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추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배우면 나의 블로그에 쓴 글들이 영원히 보이지 않게 돼요. 저품질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블로그 영구정지예요. 쿠팡에 가품을 팔아서 마켓이 영구정지 돼서 그걸 풀으려고 소명해서 영구정지를 푸는 것보다 저품질 블로그를 풀기가 더 어려워요. 저도 지금까지 2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품질 블로그가 되어 블로그를 날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을 피하시라고 저품질 블로그가 되지 않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내던지 또는 품앗이 개념으로 서로 이웃을 추가하고 하트를 눌러주는 프로그램 또는 사이트가 있어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요. 달콤한 말들로 사람을 유혹하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검열하는 네이버 봇은 내 생각보다 더 똑똑합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거나 이웃을 늘리면 바로 저품질 블로그, 즉 내 블로그 글이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남의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글을 쓰실 때에는 직접 타이핑을 해서 글을 쓰셔야 합니다. 내가 쓴 글과 사진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과 사진이 같을수록 AI가 문서 유사성이 높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 문서 유사성이 높은 글은 상위 노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1방문자가 올라갈수록 원고료를 줄 테니 정해진 글과 사진을 써서 올려주세요 라는 쪽지나 메일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런 메일이나 쪽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글과 사진을 뿌리면서 작성해달라고 하는 광고 업체인데요. 소정의 돈에 혹해 글을 쓴다면 당장 제시한 원고료는 받을 수 있지만 내 블로그 글이 영원히 노출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글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물건을 받고 직접 사진을 찍고 나의 의견을 넣어 쓰는 글을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세 번째, 의료행위에 대한 글을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성형이 포함되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내 생각을 넣어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대한 글을 쓰신다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식단 공유나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루틴으로 사는지,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성 글은 괜찮지만 이 약을 먹어서 몇 킬로 뺐다고 하는 것과 같은 주관적인 의견은 광고법 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성형 병원이나 의료기기 등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은 글도 역시 작성하지 마세요.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비의료인의 게시물이 일반인에게 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의도만 담겨져 있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치료제에 대한 후기 자체가 환자가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글들은 정확하게 블로그 광고 기준과 의료법을 지켜야만이 글이 노출돼요. 조금만 지키지 않아도 블로그 자체가 노출되지 않으니 의료법과 광고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글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형, 보험, 불법 사이트 홍보와 같은 글도 광고법에 대해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으니 쓰지 마세요. 네 번째, 이슈성 글. 뉴스나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써서 1방문자를 단기간에 대폭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나의 블로그를 키우기에는 어려워요. 이슈성 글의 대부분은 뉴스 기사를 보고 쓰는 경우가 많아서 단시간 내에 빠르게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글 중 하나입니다. 좋은 블로그, 즉 최적화된 블로그를 만들려면 1방문자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이슈성 글이 아닌 꾸준히 유입되는 글을 쓰셔야 해요. 꾸준히 유입되고 좋은 글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담은 정보성 글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아 그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식을 받을 수 있고 궁금증이 해소되고 글을 읽으면서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면 내 블로그가 유용한 블로그라고 인식돼요. 블로그 글은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블로그 글 쓰기 전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직도 갈피를 못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할 때 주로 어떤 걸 검색하시나요? 검색하시는 걸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글을 쓰면서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어 많은 사람이 나의 블로그로 유입되게 하면서 유입된 사람들에게 나의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버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